TV 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모기도 처서가 지나면 입이 삐뚤어진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아니던데. 아, 그래요? 요즘 모기는 가을 기운이 좀 돌면 그때부터 그렇게 극성을 부리던데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히려 한여름에는 별로 모기 없어요. 저랑 다른 세상에 사시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네. 뭐 어쨌든 바로 오늘이 처서입니다. 그래서 가을의 길목에 벌써 접어든 셈이다. 아침이 꽤 선선했죠. 사람답게 사는 세상님께서 벌학산 위 하늘은 높고 밤새 조업 나갔던 배를 쫓아 먹이 구걸하는 갈매기가 오는 통영 어촌의 아침입니다. 벌학산? 네. 산 이름이 벌학산이에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별학산이라는 산은 좀 지도에 뜨는데 벌학산은 안 그럼 뜨더라고요. 별학산이 못하겠지. 네. 근데 어쨌든 통영에 있는 산인 것 같습니다. 통영 좋죠. 그러니까. 좋죠. 네, 오늘 아침도 통영 어촌에서 시선집중과 함께해 주시는 사람답게 사는 세상님 감사하고요. 네. 퍼플튤립님은 오늘이 코로나 마지막 날입니다. 격리되셨구나. 네, 예. 너무 아팠어요. 코로나 모두 조심하세요라고 올려주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잘 알죠. 네. 그러니까요. 네. 저희 제작진 중에서도 자가격리를 마치고 오늘 복귀한 분이 계신데 많이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다들 방역 다시 한번 챙기시고요. 네. 4936님이 이번 주말 기숙사 입소하는 48세 간호학과 만학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48살. 네. 그리고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니까요. 네. 다음 주 개강에도 JB타임즈는 본방사수하겠습니다. 근데 기숙사 생활을 하시나 보구나. 그런가 봐요. 답답할까요? 아니면 좀 새로운 경험일까요? 새로운 경험이시고 아마 조금 나이 차이가 있으신 분들하고 어울리게 되면 더 생기를 얻게 되지 않으실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죠. 네. 아무튼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네. AS 타임 가시죠. 네, 어제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출연을 해서 혁신안에 대한 생각을 좀 밝혔습니다. 네. 공천 개혁 내용에 윤핵관 견제하는 건 없다. 오히려 공천 혁신을 해두면 차기 지도부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혁신안은 단계적으로 발표할 거다라고 예고를 했는데 어제 1호 혁신안이 나왔습니다. 네. 당 윤리위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안인데요. 윤리위원장 임기를 당대표 임기보다 1년 늘리고 공천 후보자의 부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권한을 주는 일종의 공관위의 권한을 좀 나눴다. 이런 점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관심을 모았던 그 공직자 기초 자격 시험 PPAT라고 하죠. 이준석 대표가 도입을 했던 요 시험을 총선에서도 할지 말지 이런 민감한 사안들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1호 혁신안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사실 어제 최재형 위원장하고 인터뷰할 때 거의 다 나왔던 내용이에요. 맞아요. 거의 다 나왔던 내용이라 간단하게만 정리해드리면 국민 입장에서 유권자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거르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문제가 있는 공직 후보자로서 부적격한 사람들을 걸러내겠다는데 이걸 반대할 국민이 누가 있겠어요? 물도 정수해서 마시는 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건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것이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쳐내는 어떤 수단과 도구로 활용이 되면 이제 그때 문제가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놓고 본다면 핵심은 부적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네.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수긍하게 어떻게 만들 것이냐. 결국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이것이 누가 봐도 금방 확인될 수 있는 객관적 지표, 전과 여부라든지 세금 체납 여부라든지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만 갖고 한다면 사실은 굳이 이걸 다시 이렇게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죠. 왜? 선관위에 다 신고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놓고 본다면 어찌 본다면 경계 지점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윤리위원회에서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그 기능을 윤리위에 맡기겠다. 아마 이런 구상이라고 한다면 경계 지점에 있으면 있을수록 논란은 커질 거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요걸 어떻게 그러면 깔끔하게 다듬느냐. 관건은 여기에 있을 거다. 이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언론들의 해석이 조금 엇갈리는 게 공천 관련해가지고 이게 어쨌든 공관위가 다 해왔던 일을 윤리위한테 일종의 떼준 거잖아요. 역할을 좀 나눈 건데 이걸 가지고도 민감한 공천 관련을 건드렸다.
근데 불씨를 남겼다 이렇게 보는 언론이 있고 또 어떤 언론은 민감한 건 건드리지 않았다 이런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어제 인터뷰 때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새로운 시도가 아니라 이미 민주당은 2020년 총선 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장 줄지 말지를 심사하기 이전에 그 전단계에서 별도 위원회에서 부적격 여부를 심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 그러니까 떨어뜨리기도 했잖아요. 네. 공천 심사에 넘기지도 않았거든요. 뭐 새로운 시도가 아니라 어찌 본다면 벤치마킹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더 민감한 얘기들은 아마 다음에 또 2호, 3호 이렇게 협상이 다만 나오겠죠. 이제 주체가 윤리위원회라고 하는 점이 네. 약간 다른 점이 있긴 하죠. 그러니까요. 네. 한편 어제 저녁에 열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수해 현장에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던 김성원 의원에 대해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을 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이준석 대표의 추가 징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았고요. 추후 논의 시점을 보겠다라고 여지를 남겼어요. 네. 그래서 여기도 아직 끝난 건 아니어서 좀 시선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남겨두고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어제 국회 법사위가 아주 시끄러웠죠. 참 여러 가지 지점에서 충돌이 벌어졌는데 이거 다 전해드릴 수 없고요. 가장 큰 줄기만 뽑았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대 검수원복. 하여간 말은 기가 막히게 지어내죠.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죠. 원복이라고 한다면. 네. 아무튼 이 논리 싸움이었는데 그 한 장면 함께 들어주시죠. 근데 그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입법 예고 중입니다. 대검자 안에다가 직권남용을 집어넣고 영주원자에다가 마약범죄를 집어넣는 이런 공수를 했어요. 진짜 꼼수라면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그런 게 꼼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비슷한 사례가 하나가 더 있죠. 이번에는 행정안전위원회로 갈 텐데요.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설치한 걸 두고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벌어진 장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말 이 경찰국 신설이 이 정당하다고 믿고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신다면 저는 이 정부 조직법을 개정하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의원님,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이 많은 논란을 유발하는 이런 정책을 시행령으로 무리해서 꼼수로 이렇게 강행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는 삼권 분립의 위기다. 이런 발언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 두 사례를 한번 묶어봅시다.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행령이 모법을 이기고 행정부가 입법부를 이긴다. 그게 현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좋다가 아닙니다. 옳다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게 현실이라는 점만 다시 확인하고자 드리는 말씀인데 네, 현실. 네, 하나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시행령이 모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한 말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모법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그러니까 행안에서 벌어진 장면의 목소리의 주인공이 오영환 의원인데 오영환 의원도 조금 전에 그 멘트를 하지 않습니까? 정부 조직법을 개정하면 가장 쉬운 방법이다. 이게 모법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왜 모법을 못 바꿀까? 아주 단순한 궁금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근원적인 처방이잖아요.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다음 질문 한번 던져봅시다. 그럼 왜 모법을 못 바꿀까? 모법을 바꿀 수 있을까? 이거잖아요. 네, 궁금하네요. 민주당이 과반 정당이니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두 개의 산을 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는 국민의힘이 당연히 저지하고 나서지 않겠습니까? 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 분리 2차 입법 같은 경우도 숱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겨우겨우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렇죠. 네. 다시 또 손을 댄다? 과연 이게 쉽게 돌파가 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고요. 자, 돌파가 돼서 다시 입법을 완료를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게 완료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디로 넘어갑니까? 대통령실로 넘어가서 대통령이 사인을 해야 되는데 사인을 하는 게 아니라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국회로. 국회로 돌아와서 의결 요건이 대폭 확대가 됩니다. 3분의 2 이상인 거로 확대가 됩니다. 강화가 되는 것이죠. 네. 이거는 민주당이 과반 정당이라 하더라도 이 의석수를 채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이런 현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현실 때문에 행동이 아니라 말만 무성한 거죠. 국회에서. 어차피 공회전할 걸 뻔히 알면서 손가락질, 삿대질하고 있는 것이다. 서로를 향해서. 결국은 여론전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여론전의 승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건 우리 촌철님들이 아마 댓글을 주르륵 달아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4701님 검수원복 한판승이라고 해주셨고요. 네. 사나야님 시행령이 도깨비 방망이네요. 두드리면 다 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네. 맥님은 이러면 입법부가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회 해체라고 해주셨고요. 의영님은 법 만들면 뭐 하나요? 시행령으로 정부 입맛대로 하는데요. 뭐 비슷한 의견들이 지금 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네. 네. 한편 어제 법사위에서 한동훈 장관이 수사기밀 누설 의혹이 제기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수사 상황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 문제가 있으면 문재인 정권에서 승진할 수 있었겠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짚으면서 청문회의 쟁점이 될 거다라고 예견을 했었는데요. 법무장관은 문제가 없다네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청문회가 아니라 이제 그 상임위 회의인데 네. 제가 한번 그러면 저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이렇게 한번 되물어보고 싶었는데 뭐 되물은 의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사기밀 유출하고 수사 상황 설명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저도 바로 그 점이 궁금했거든요. 아니 그다음에 검찰이 왜 법원에 수사 상황을 설명을 합니까? 검찰은 법원의 수사 결과를 그러니까 그 제시하고 재판에 임하면 되는 거죠. 수사 상황 과정에 있는 수사 상황을 왜 설명합니까? 이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법무부 장관의 논리가 일단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왜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를? 그러니까요. 보고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독립되어 있는데. 설명과 누설의 차이가 무엇인지 저도 그게 정말 궁금했는데 일단 물음표로 남겨두죠. 제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이른바 김건희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이 계속되면서 위법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검찰은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발의 취지를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질질 끌면서 봐주기를 하다 보니까 특별법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이런 취지인 건데요. 자, 그러면서 수사 범위로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 전반을 다 아울렀다. 이런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전 시행령 얘기를 하면서 썼던 틀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며 통과돼도 윤석열 대통령이 순순히 사인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아, 이것도 그럼 현실론에 막히는 건가요? 그렇죠. 따라서 시선 집중할 점은 통과 가능성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발의한 그 의도. 오히려 이쪽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데요? 그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큰 의도가 있고 작은 의도가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큰 의도라 함은 자 이렇게 발의가 되면 정쟁이 극심해지지 않겠습니까? 국회에서 끊임없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김건희라는 이름 석자가 소환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정치 지형이 이걸 중심으로 다시 짜이면서 넓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입법 노이즈가 발생을 하는 건데 그게 민주당한테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 별로 실이 될 게 없어 보인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큰 의도인 거고요. 두 번째 작은 의도라 하면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이야기가 이거죠. 그래? 그러면 특별감찰관이라도 임명하든지. 한마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특검 받을래? 아니면 특감 임명할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큰 의도, 작은 의도 지금 이거를 좀 나눠서 봐야 된다. 근데 묶어서 보면 어쨌든 압박이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아도 어제 국회에서 여야가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두고 좀 여러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네. 자, 그건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고요. 또 이후 인터뷰에서 뭔가 뭐 2부, 3부에 또 인터뷰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 그때 여야 입장을 좀 자세히 들어보는 걸로 하고 어찌 보면 간단한 문제인데 그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밀당을 하는지 네. 그 이유를 짚어보고 싶은데요. 어쩌면 특별감찰관 임명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요? 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볼까요? 국회가 3명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 1명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고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청문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청문회인데요. 네. 청문회가 열리는 순간 후보자에게 쏟아질 질문의 거의 그 95% 이상 뭐가 되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장모 의혹 아니겠습니까? 거의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권 입장에서 이게 부담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나서 아주 완만하지만 조금씩 회복세를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판이 바로 열려버리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궁금한 거죠. 제가 볼 때는 타이밍 재고 있는 것도 아니냐. 이런 얘기도 성립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는 늦으면 늦을수록 좋은 건가요? 하지만 뭐 여론도 좀 살펴야 될 텐데 언제까지 마냥 뭐 야당이 먼저 이렇게 하세요라고 조건을 내걸 수만은 없지 않을까요? 지금 9월부터 정기국회가 열리잖아요. 네. 정기국회가 열리고 정기국회의 초점을 어디에 가냐면 국정감사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0월 초중순이 되면 국정감사 국면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때 그 묻어서 청문회가 진행이 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열린다라면 묻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뒤가 되면 타이밍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9월 한 달을 잘 넘긴다라고 한다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아, 그러면 지금은 여야가 이거 가지고 시끄럽게 좀 붙은 듯 하지만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면 요거는 조금 뒤로 물릴 수가 있고 현안을 따라가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잊혀질 수 있다. 뭐 요런 전략일 수 그렇습니다.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국회 정기국회 일정을 잘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여기에 대한 좀 여당의 답이 궁금한데 잠시 후 이어질 인터뷰에서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지금 김건희 특별법 발의했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발의해도 국회는 통과가 될까요? 다들 안 될 것 같다는 의견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아까 있어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설명과 누설의 차이를 여쭤봤었잖아요. 1233님이 우리 편이 하면 설명이고 상대편이 하면 누설이죠. 간단합니다. 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수원 권성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새 모녀가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60대 어머니는 암투병 중이었고 두 딸도 희귀 난치병을 앓아왔다고 합니다. 유서가 발견됐는데 여기에는 지병과 빚으로 생활이 어려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병원비 문제로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40여만 원 이것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경우도 덜어 있었다고 하고요. 지자체에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상담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대학교 안에서 18살 새내기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해 봤더니 18일 건물 옥상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같은 지역 보육원 출신으로 보육원 퇴소 당시 자립지원금 5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대학에 입학하면서 지원금 대부분을 대학 등록금과 기숙사비 등으로 써왔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최근 보육원 관계자와 통화하면서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외로움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네, 두 뉴스 모두 너무 좀 비극적이고 마음이 너무 아픈 뉴스입니다. 네, 비극에는 스토리가 있기 마련이죠. 핵심은 이 대학생이 남겼다는 그 말입니다.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부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계속 주장을 해왔지만 수원 세 모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광주 대학생의 경우 찾아가 봤자 더 해줄 복지도 별로 없었습니다. 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번 강조한 바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지출을 줄여서 그 재원을 갖고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겠다. 별로 두텁지가 않다는 게 두 사건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물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그 여지도 시간적 여지도 별로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복지 문제잖아요. 관할 부처가 어디입니까?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렇죠. 보건복지부 장관 지금 며칠째 공석입니까? 이거부터라도 빨리 좀 어떻게 좀 해결을 해서 장관이 진도지휘에서 지금 숭숭 뚫려 있는 구멍도 좀 메우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발을 그렇죠. 촉구한다. 좀 더 세심하게 좀 살펴봐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원님, 에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레드헤어님도 아프네요. 온집님, 생활고 자살은 국가적 타살입니다. 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물프레님, 서민도 같이 살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696님, 이런 사회적 약자분들을 발견하고 이분들이 최소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일하라고 국회와 정부가 있는 겁니다. 네. 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